입이 자주 마르는데 물을 마셔도 해결이 안 되고 밥맛은 없고 잠도 예전 같지 않다면요.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만 사실 이건 그냥 지나가도 되는 신호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수천 분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입마름부터 시작해서 입맛, 잠까지 같이 무너지는 데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고 그걸 제때 잡으면은 생각보다 회복은 훨씬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몸도 이런 순서로 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텁텁하고 물을 마셔도 금방 또 마르고 식사를 해도 뭔가 맛이 없고 밤에는 깊게 못 주무시고요.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대부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들은 몸이 지금 필요한 자원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초기 경고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를 방치하면 앞으로 몇 개월, 몇 년 후에는 기력이 확 떨어지고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고 대응하면 충분히 예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입마름과 입맛 저하가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니라 몸 전체의 붕괴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물을 마셔도 입이 계속 마르거나 예전보다 식사가 즐겁지 않으신가요? 댓글로 얘기 나눠 봅시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분들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한 달 전쯤 저희 센터에 70세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오신 가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예전엔 어머니가 밥 시간만 되면 먼저 식탁에 앉으셨는데 요즘은 그냥 의무적으로 드시는 것 같고 밤에는 입이 바짝 말라서 몇 번씩 깨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대요. 병원 검사도 특별한 이상 없고 딱히 아픈 곳을 집어서 말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몇 달 지속되니까 어느 순간 어머니 기력이 확 떨어지고 낮에도 계속 피곤해 하시고 외출도 하기 싫어 하시더래요. 그 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마름과 입맛 저하를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넘기다 보니 잠은 점점 얕아지고 낮에는 기운이 없어서 소파에만 앉아 계시게 된 거죠. 제가 자세히 여쭈어보니까 처음엔 입이 좀 마르는 정도였는데 그 다음이 밥맛이 없어지고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게 된 순서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따로따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정보이니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일상에서 입마름과 입맛 저하로 시작되는 몸의 붕괴 신호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입이 마른다는 건 단순히 물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입이 마르면은 물을 더 많이 마시면 되겠지 생각하시는데 사실 입마름은 몸 안에서 필요한 자원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는다는 신호거든요. 국내 노년 건강 연구 자료를 보면 구강 건조 증상이 전신 피로와 수면 질 저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김정호 님도 밤마다 입이 말라서 잠에서 자주 깨셨어요. 처음엔 물병을 침대 옆에 두고 주무셨는데 그렇게 해도 1시간에 한 번씩은 물을 찾으셨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물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그 물을 흡수하고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해요. 억지로 물만 많이 마시면 오히려 소변만 자주 보게 되고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물을 마셔도 입이 계속 마르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단순히 수분 부족이 아니라 몸의 흡수력과 유지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게 입맛이 점점 사라지는 변화입니다. 이건 소화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입맛 저하는 몸 전체의 에너지 흐름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해외 노인 영양 연구에서도 식욕 저하가 체력 감소의 가장 초기 지표로 꼽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충분해야 음식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려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69세 박순자님은 배는 고픈데 막상 밥상 앞에 앉으면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맛있는 음식 해드려도 몇 숟가락 드시다가 그만 드시더래요. 이런 경우엔 억지로 양을 늘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힘 자체를 먼저 회복시켜야 해요. 억지로 먹는 습관이 계속되면 소화기관에 부담만 가중되고 회복은 더 늦어집니다. 요즘 식사 시간이 즐겁지 않으신가요? 예전처럼 맛있게 드시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신다면 지금 몸이 에너지 부족 상태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잠이 얕아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잠은 몸에 기운이 남아 있어야 깊게 잘 수 있어요. 기운이 부족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는 겁니다. 국내 수면 연구 자료를 보면 피로, 누적과 얕은 수면 사이의 상관성이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75세 이성훈님은 잠드는 건 잘 드시는데 새벽마다 꼭 눈을 뜨신다고 하셨어요.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 넘게 걸리고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시대요. 이럴 때는 잠을 억지로 재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낮 동안에 회복 흐름을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수면제에만 의존하면 일시적으로는 잠들 수 있어도 근본적인 회복은 어렵거든요. 여러분은 잠드는 게 힘드신가요? 아니면 자다가 자주 깨시나요? 어느 쪽이든 지금 몸의 회복력이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머리가 맑지 않다는 겁니다. 어지럽거나 멍한 느낌이 계속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건 머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공급 능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국내 노년층 어지럼증 연구를 보면 상당수가 특정 질환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능 저하와 연결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71세 최영수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무겁고 오후가 되면 조금 나아지는데 또 저녁이 되면 멍해진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단순히 휴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몸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회복시키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다만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온다면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요즘 머리가 멍한 날이 잦지 않으신가요? 생각이 또렷하지 않고 뭔가 흐릿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손발이 차고 쉽게 피곤해지는 겁니다. 말단이 차다는 건 중심에서 그쪽으로 보낼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국내 고령자 순환 연구에서도 냉증과 피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8세 정미경님은 집에서는 괜찮은데 외출만 하면 기운이 확 빠진다고 하셨어요. 잠깐 장 보러 나갔다 오면 하루 종일 누워 계셔야 할 정도로 피곤하시대요. 이럴 때는 무작정 운동을 늘리거나 활동량을 늘리는 게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을 먼저 회복시킨 다음에 천천히 움직임을 늘려야 해요. 운동이 항상 좋은 건 맞지만 지금 상태에서 무리하면 회복은 더 늦어집니다. 외출 후에 더 피곤해지지는 않으신가요? 조금만 움직여도 기력이 쭉 빠진다면 지금은 활동을 늘릴 때가 아니라 회복에 집중할 때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 모든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입마름, 입맛 저하, 불면, 어지럼증, 냉증, 피로가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의 시스템이라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부분도 같이 흔들리거든요. 복합 증상일수록 한 가지만 집중해서 관리하는 건 효과가 떨어집니다. 74세 윤태식님은 입마름, 불면, 피로가 동시에 있으셨는데 처음엔 잠만 잘 자면 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수면제를 드셔도 입은 여전히 마르고 낮에는 계속 피곤하더래요. 왜냐하면 이 증상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이 막혔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라 전체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하나만 잡으려고 하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 증상이 한꺼번에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실천법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본론을 정리하고 나면 이제 일상에서 실제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죠. 먼저 수분 섭취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그걸 흡수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몸은 그걸 다 흡수하지 못하고 배출하려고 하거든요. 특히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물은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후에 마시는 게 좋고 한 번에 반 컵 정도씩 천천히 마시면서 입안에서 충분히 적셔주는 느낌으로 드세요. 여러분은 지금 물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입마름이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리듬을 회복하는 겁니다. 입맛이 없다고 해서 끼니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드시면 몸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오히려 양은 적더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아침은 가볍게라도 꼭 드시고 점심과 저녁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드세요. 그리고 한 끼를 드실 때 천천히 씹으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포만감도 빨리 와서 충분히 못 드시게 되거든요. 특히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수면을 방해하고 다음날 아침 식욕도 떨어뜨립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골고루 드시되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소화에도 좋고 영양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사 시간은 규칙적인가요? 세 번째는 휴식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는 겁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시면 오히려 기력이 더 떨어집니다. 적절한 활동과 적절한 휴식의 균형이 필요해요. 낮에는 가볍게라도 움직이시고 햇볕을 쬐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햇볕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산책하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너무 더운 시간이나 추운 시간은 피하시고 편한 옷과 신발을 신고 천천히 걸으세요. 그리고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 수면에 영향을 주거든요.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시고 대신 편안하게 앉아서 쉬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가장 피곤하신가요? 그 시간에 맞춰서 휴식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무리한 운동의 위험을 아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헬스장 가시거나 등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상태에서 그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가고 회복은 더 늦어집니다. 처음에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집 주변을 천천히 걷기 시작하고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거리를 늘리세요. 절대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운동 후에 피곤함이 하루 이상 지속되면 강도를 낮추셔야 합니다. 운동은 하고 나서 개운해야 정상이에요. 만약 운동 후에 더 힘들다면 지금은 그 운동이 여러분 몸에 맞지 않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회복 신호를 확인하는 기준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입안이 조금씩 편해지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덜 텁텁하고 물을 마시는 횟수가 줄어들면 좋은 신호예요. 그 다음은 식사 시간에 조금씩 식욕이 돌아오는 겁니다. 밥상 앞에 앉았을 때 예전처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한 끼를 다 드실 수 있게 되면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수면이 조금씩 깊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야 몸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라도 느껴지면 그게 바로 회복의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스트레스는 입마름과 입맛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걱정이 많거나 불안하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가 되고 그러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거든요. 특히 가족 관계나 경제적 걱정,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되면 몸은 회복할 겨를이 없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또는 좋아하시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거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 중 잠깐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하는 방법을 알면 몸의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일곱 번째는 주변 환경을 조절하는 겁니다. 실내가 너무 건조하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입이 계속 마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겨울철 난방을 많이 하시는 집은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거나 화분을 두는 것만으로도 습도를 올릴 수 있어요.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침실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거든요. 침실은 18에서 20도 정도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시고 이불로 천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밝은 조명을 피하시고 스마트폰이나 TV 화면도 보지 않는 게 좋아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을 방해하거든요. 대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서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은 분명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확인하면서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입마름과 입맛 저하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느냐, 아니면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앞으로 여러분의 컨디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두시는데 그렇게 되면 잠은 점점 더 얕아지고 기운은 더 빨리 빠지고 결국엔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외출도 하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고 관리하면 입안이 점점 편해지고 밥맛이 조금씩 돌아오고 잠도 깊어지는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낮에도 기운이 생기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와 그냥 방치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그럼 오늘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뭘까요? 바로 물을 마시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물을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셨다면 오늘부터는 조금씩 나눠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한 번에 반 컵 정도 입안에서 충분히 적셔주는 느낌으로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후에 마시도록 타이밍을 맞춰보세요. 이것만 바꿔도 2주 안에 입마름이 많이 개선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게 몸 전체의 회복을 시작하는 첫 단추예요. 억지로 물만 늘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그 물을 받아들이고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신호를 더 빨리 알아차리는 방법과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특히 입맛이 없어서 체중이 계속 빠지시는 분들, 잠을 못 주무셔서 낮에 기운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실전 케어 방법을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몸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불편이 무엇인가요? 입마름인가요? 입맛 저하인가요? 아니면 잠이 안 오시는 건가요? 댓글로 편하게 얘기 나눠 봅시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